네, 오늘장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아침에 개장 이후에 3% 가까이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죠.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난 3월 중순에 급락과 급반등이 진행된 이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그 파급 효과, 경기 그 역성장 부분에 의한 약세와 더불어서 또 경기 부양책에 의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좀 루즈했던 상태에서 급락과 급반등이 이어진 이후에 단기 반등의 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났고요. 속도도 빨랐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추가 동력은 사실 좀 부재한 어떤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됐던 가격 모멘텀이 일단 종료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시세에 대한 피로감이 현재 묻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은 전개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급격한 자금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밀려 올라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가 시장에서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 호평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코로나로 시작됐던 이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이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유가인데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 어제 종가도 23불로 끝났습니다. 그저께 28불대에서 23불로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26불대, 중요한 가격이 26불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불대 안착하는 과정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26불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다음 상당 가격이 36불대고 실제 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그러니까 유가로 인한 시장의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은 36불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유가 하락으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사실 러시아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의 안정세가 이루어져야만이 재선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 급할 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26불대 안착하고 36불대 도전하는 어떤 상황이 나와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도가 지속됐던 외국인들은 점진적으로 매도세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매도는 일단락되는 어떤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 2008년도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과거에 2008년도 그러니까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그 구간 외국인들은 사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정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 10조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11월 말에 11월 25일 날 미국 연준에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조치인 양적 완화가 발표됨으로써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락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지수가 하단을 기록하고 시장이 돌려지는 어떤 구간까지 2008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의 매매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수준, 전형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의 매매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번 주부터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종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한 시장의 급락과 급등 그리고 여진에 의해서 다져가는 어떤 기간들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새롭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과거에 2008년도에 외국인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 50조 정도 이루어졌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만 짧은 기간에 한 10조 정도 매도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형태가 보여지고 있죠. 2009년도 3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약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이 아니죠. 9개월 동안 우리 시장에서 30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재매수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급한 매물들을 정리는 마무리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재차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본적 여건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가가 36불대를 넘어서서 26불대 안착하고 36불대 도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1220원대,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20원대의 가격이 저희 울티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1220원대에서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하, 유가가 30불대 이상 올라가서 36불에 도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순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역성장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들이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형편없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 포함된 부분들이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언택트라 그래서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조업 기반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현황들을 놓고 본다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저조해진다는 것은 사실 주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가는 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 기업들 실적이 저조해진 어떤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그동안 시장은 항상 매물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매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하고, 그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급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의 무게감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준 어떤 부분들은 시장 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외적으로 기업들 본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각국 정부의 대처 방안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의 60% 정도가 감염되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져서 해결된다라고 했던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백신에 대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코로나19는 결국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하듯이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는 이미 이제 증가세는 정점을 기록했고 증가자는 둔화되겠지만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결국 해결책은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언택트 기업들이라고 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격 교육이나 전자결제나 인터넷 서비스 등등, 미국의 아마존이 현재 한 10만 명 이상 추가 고용한다고 했듯이,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그럼 직접적으로 사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했던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이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전에 서울 지역에서 KT 한 곳에 인터넷 사고가 나서 그때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통신이 끊겼을 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KT나 ADU 플러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에 대한 어떤 투자를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확보입니다. 수익성 확보의 가장 중심은 트래픽이거든요. 데이터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통신사의 수익이 확대되는 것이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 언택트 비대면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통신사들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통신 트래픽 사용량을 늘려서 수익 구조를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은 트래픽이 과부하 걸리지 않는 기본적인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PCB 등등의 IT 하드웨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거대 기업들, 세계의 메이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리고 5G와 관련돼서는 뭐 전 세계에서 화웨이가 가장 앞서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웨이의 구조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어떤 측면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등의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침체되는 듯 하겠지만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을 오히려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경색되는 어떤 분위기를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하게 되고 순매수의 강도를 높여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특히 뭐 코로나에 대처하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 국가가 되고 있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뭐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 여의도에 있는 하우스들 쪽에 자금들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 자금인 고객예탁금의 자금들이 유입됨으로써 시장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좋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판이 열린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감을 가지면서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겨낼 수도 있으나, 상승이 진행될 때는 종목들 간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 간의 순환매는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매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는 매일같이 올라가게 되고, 지수에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인 어떤 측면에서 거의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초조함이 우선적으로 형성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매가 빨라지게 되고, 매매가 빨라지다 보면 꼬이게 되고, 특히 이제 준비하지 않았던 매매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중 9시부터 11시까지 장중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매매가 꼬이는 부분들에 대한 방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등의 진단들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택트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실질적인 기반은 통신이다, 통신과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RFHIC 그리고 ITM 반도체 등등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44,700원, 47,400원, ITM 반도체는 57,900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